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분열과 혐오를 떨쳐버리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무책임과 무능을 벗어던지고 국민 행복을 찾아 같이 떠납니다. 여러분도 투표하세요. 예, 허은하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개혁신당 전 대표이자 개혁신당 민주당 전 대표를 안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신 거구나. 예, 네, 개혁신당 소리 듣기 싫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뭐 따라다니는 거라서 어쩔 수는 없으실 거고 민주당에 입당하셨잖아요. 네, 신입당원입니다. 신입당원. 선대위에서 뭐 맡으셨나요? 지금 논의 중이고요. 근데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그냥 알아서 직책을 예.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뭐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데 예. 도움이 되면 하고 아니면 뭐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원 허은하 전 의원 이렇게 소개하면 되겠네요. 그게 애매한 거예요. 제가 민주당에서 의원을 한 건 아니긴 한데. 예. 그래도 뭐 전 의원 맞습니다. 전 의원이니까. 그러니까 방송 나갈 때 좀 애매하더라고, 직책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제 허은하 의원님께서 개혁신당 대표로 계시면서 겪었던 수모 또 고통 이런 것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다 알게 됐는데 오시면 그거를 좀 여쭤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부터 여쭤봐야 되겠어요. 어젯밤 토론 때문에 그 이준석이 보여줬던 태도를 이렇게 보면서 저 오늘 아침에 우리 많은 패널들하고 함께 저런 자는 더 이상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거든요. 가까이서 쭉 겪어보고 견뎌보셨잖아요. 어떤 애입니까?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뭐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혼자라도 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죠. 대부분 저도 그렇고 사실 저도 반성을 많이 하는 게 제가 양두구육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양두구육 한번 하고 그다음부터 반성하고 다시는 양두구육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젊음이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구태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인 미래 대안이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정치인을 저렇게 키워주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3자 대결인 것 마냥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지율 차이는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자 대결인데 검증 자체는 양자만 거의 검증을 하고 3자는 거의 보호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 허은하가 정치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TV 토론을 보시면서 그 본색의 한 50%를 좀 보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 같이 좀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토론 말고 네. 그동안 이렇게 쭉 보시면서 딱 예를 들어서 너는 정말 이것 때문에라도 정치를 하면 안 돼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사람인데. 그렇죠. 정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국민 눈높이 맞춰야 되고 국민 목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국민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그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자리를 올라가거나 내가 얻고 싶은 무언가를 위한 그냥 그 도구? 한순간에 써야 될 그런 걸로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딱 윤석열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뭐 이제 그 커뮤니티에는 뭐 준석열이다라는 별명을 얻었던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도 더하다. 이번에 제가 개혁신당에 갔던 이유는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국힘의 그 기득권들이 선출된 당대표를 정말 무자비하게 내렸잖아요. 그리고 쫓아내는 걸 보면서 어른다운 사람 하나는 있어야 된다 하면서 편들어줬고 그와 함께 동행한 겁니다. 근데 그래도 국힘은 카메라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명분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개혁신당에서 제가 쫓겨날 때는 정말 윤석열보다 더 심했어요. 어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던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팬클럽 같은 곳이면서 예. 제가 사당화, 그러니까 이준석 당은 이준석이 깃발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준석 당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준석만을 위한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계속 주장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공당이에요. 당비뿐만 아니라 세비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공당답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준석이 좋아하는 것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팬클럽 같은 이 정당에서 이준석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선출된 당대표를 페이스북에 계속 한 20차례, 한 달 동안 20차례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딱 짚고 좌표를 찍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을 막 얘기하는데 사실이 없어. 거짓을 그래서 제가 저 블로그에도 다 정리해 놨거든요. 언제 이런 거 했는데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했는데 작은 정당이니까 아무리 당대표여도 목소리를 내도 들리질 않죠. 그러니까 파워 스피커의 목소리만 들으면서 당원들도 아마 저 말이 맞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소리를 냈던 처음이 뭐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무총장을 임명권이 저한테 있어서 사무총장을 바꾸는 그 상황에서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라서 정말로 이렇게 한 사람을 나락 보내는 그것도 거짓으로 그 부분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공당의 민주주의를 어제 얘기하던데 그러면서 민주당을 공격하던데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을까요? 국힘에서 배웠죠. 꼭 국힘에서 배운 것보다도 저는 젊은 애가 이렇게 막 하는 거 보고 도대체 저런 거를 어디서 배웠을까? 완전히 그 기술자 같이 하잖아요. 그런 거는 국힘 들어가기 전부터 뭔가 좀 뭐 스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렸을 때 국민의힘에 당시는 국민의힘이 아니죠. 그렇죠. 박근혜 때니까. 네, 새누리당이잖아요. 그때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이제 똑똑한 머리로 쌓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구태한 분들이 좀 많으셨고 그 방법 그대로를 배운 게 아닌가. 그러면서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지만 당대표로 당선되는데 그렇게 여론 조작들을 했었단 말인가. 정말 너무 놀랐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소년급제라는 게 본인에게는 지가 뭐 급제한 게 뭐 있어요? 하버드 나왔다는 거 말고. 하버드의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래도 박근혜 퀴즈라는 걸 가지고 계속 기득권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으로 있다 보니까 그때의 그것을 잊지 못해서 그러는 건지 좀 안타까운 청년 정치의 그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은 청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준석 같지만은 않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정치 하고 싶고, 새로운 정치 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은데 그 친구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청년 정치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욕을 함께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또 목소리를 내주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냥 저는 뭐 가급적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만 이준석 부모 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그러냐.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이준석 얼굴 별로 보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어제 토론 가운데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당 얘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꼭 그거를 이거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 기본 아닙니까? 근데 알아요 이거? 모르죠? 뭐 이런 식으로 꼭 하다가 한번 어제 그거 한번 보시죠. 헌법 8조 잘 아시죠? 예, 뭐 조문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예. 정당에 관한 부분이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헌법 8조의 이항인데요. 제발 그 헌법대로 정당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부패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시간 지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런 거를 보면 말이죠. 딱 두 가지 표현입니다. 헌법 8조 아십니까?
뭐 나 조문은 기억을 못한다. 아니 헌법을 탈탈탈 외웠어도 몇 조가 뭔지는 어떻게 다 그걸 기억합니까? 그냥 그거 내용을 알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기억을 얼른 못하는 거야. 정당 관한 부분이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답변하려니까 시간 다 지났는데 이런 식이에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토론의 문법을 완전히 바꿔놓고 깨놓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의힘이 워낙에 구태에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정치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젊은 정치인이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막 쏘아냈던 그 모습을 멋지게 평가한 게 좀 있었다. 이제 그러면서 좀 커왔던 부분이 있다 보니 그게 정말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준석 그 후보를 지지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것은 마삼중이라는 그 별명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은 이 청년 정치가 이제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면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좀 이게 좀 거친 면이 각이 있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국회의원이 되면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의 그냥 DNA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토론은 사실은 상대를 존중해주면서 그 토론을 보면서 누구의 정책이 더 올바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특히 배려가 필요하잖아요. 정치라는 게. 근데 이제 너무나 안 좋은 토론 기술을 가지고 인기를 얻다 보니까 그게 진짜 토론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되면 누구나 좀 OJT를 좀 시켜서 공부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런 생각까지 예. 하는데 그러다 보니 청년 정치나 새롭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준석 스타일의 토론을 보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니죠. 저는 이제 짤 토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유튜브에 잠시 나오는 그 짧은 영상을 남겨서 막 유통되는 그거에 익숙한 그 모습 그리고 와 어른한테 저렇게까지 얘기해? 와 그런데 당대표야? 이러면서 막 인기 끌었던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절대 잘 된 게 아니다. 그때는 그냥 응원을 위한 거였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허 대표님이 만든 사이트도 보니까 제목이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 네. 이거더라고요. 예. 맞아 정말 네. 그런 걸 게임으로 막 이렇게 인식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막 도장 깨기 하듯이 예. 주변 사람을 그냥 죽여야 되는 거야. 사실 이제 기존에 정치하시는 분들도 또 국회의원들은 특히 자기 몸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랑 싸우지를 못하는 게 자꾸 공격해서 사람들을 나락으로 보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반 이준석 분들이 거의 저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공격을 엄청 당했어. 다 거짓말이었어. 근데 아무도 내 말에 집중 안 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목소리들이 하나로 모이니까 드디어 이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그 후보가 지금까지 정치를 너무 게임화했다. 근데 이거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옳은 정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정치가 예,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예. 사이트까지 만들었고 뭐 제3지대 KR도 만들어서 게임 형식으로 또 이렇게 탕탕 보면서 그 막말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젊은 층이 좀 받아요. 예.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허은하 대표님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셨다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에서 대표를 하시고 개혁신당을 또 나와서 민주당에 이렇게 입당을 하고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쭉 가실 때 견지해왔던 그 가치 그것은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공정.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다리가 무너져선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정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전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의 허신상이라는 별명을 제가 줬었는데 그 자유라는 것이 사실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자유 왜냐하면 자유가 많이 변화해 왔거든요. 젊은 층이 원하는 K 문화 이런 걸 할 때도 사실은 그 자유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개혁신당에 너무 실망하면서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다리를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뭐냐? 본인이 그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4월 2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재보궐선거에 나가고 싶은 청년이 3명이 있었어요. 예. 어쩌면 저희가 재보궐을 열어놨으면 개혁신당 내 후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못 열었습니다. 닫아버렸어요. 왜요?
이준석 후보의 대선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뭐 돈 때문인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자기가 가릴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이 되질 않으니까. 어.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 엄청나게 질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4월 2일 선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번에 김문수 후보가 내가 후보만 빼놓고는 다 준다 막 이랬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그냥 다 주저앉혔어요. 그랬군요. 공정함을 얘기하는 개혁신당에서 그리고 청년의 사다리 얘기 거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후배들이 다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자기 후배들의 사다리를 걷어찬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제가 원래 지키고자 했던 그 공정에 좀 많이 화가 났다. 그래서 제발 좀 말만 하지 말고 자기만 이 세계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청년이 아니거든요. 예, 키울 만한 정치인들 키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워낙에 젊은 분들하고 정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되게 오래된 그 뭐랄까 그러니까 뭐 그 뒤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도움만 줘야 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을 너무너무 키워주고 싶었는데 안 되겠다. 내가 좀 힘을 가져서 청년 정치인들을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줘서 그 점은 우리 이준석 후보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유의 허신상 입장에서 보셨을 때 네. 윤석열이 자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자유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게 언제적 자유인가. 정말로 옛날 과거에 그냥 파묻혀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답답했고요. 예. 남의 말을 정말 안 듣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 이준석을 쭉 겪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이준석 같은 사람은 정치인이라고 부르기도 싫고 이제 국민들이 정리를 해줄 거라고 맞습니다. 네. 생각합니다만은 겪어보셨을 때 이준석의 최대 약점, 아킬레스건이라면 뭐라고 보십니까? 이준석일 것 같아요. 어허. 본인이 해왔던 말이 있고 본인이 그 자기의 측근들에게 했던 것들이 있고 자기가 해왔던 것들이 나중에 분명히 다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잘 아시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그 말을 들으면서 훌륭해. 모두 발언들은 다 좋았잖아요. 어제 토론도. 그러나 내용은 전혀 달랐었던 것처럼 준석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자기의 적은 준적준?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이준석이 점치 안 하는 일을 했네요. 방금 속보가 떴는데 아침에만 하더라도 어제 그렇게 정말 국민들이 너무나 듣기에 괴로운 짓을 해놓고 오히려 지금 그런 말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고 상대방 후보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워낙 지금 안 좋게 굴러가니까 방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이준석 원색적 발언 논란에 불편해할 국민의 심심한 사과. 참 보기 드문 장면인데. 보기 드무네요. 도저히 안 되겠던 모양이죠? 그런 거네요. 그 이준석이 직접 말한 겁니까? 아니면은 주변 측근이 얘기했을까요? 지금 뭐 속보에는 이준석으로 떴어요. 예, 역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지. 예, 국민께서 이준석을 반성하게 했네요. 이준석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안 하죠. 안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이라고 말을 하는 게 제가 선물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첫 번째 거울. 제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고 거울을 보면서 너를 좀 봐라. 세상에 당신만 잘난 게 아니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가 펜코 오프였어요. 펜코라는 커뮤니티를 제발 꺼라. 좀 그만 봐라. 모든 정치를 그거 보면 안 된다라는 거랑 세 번째가 청심환이었거든요. 요즘에 너무 TV 토론이나 여러 데 연설을 할 때 자기 감정 컨트롤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긴장하는 것 같아서 청심환 좀 사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뭐 반성한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 보고도 너무 놀랐었고 반성을 전혀 안 해가지고 와, 저 사람 이젠 진짜 정치 인생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단히 좀 죄송한 질문인데 어제 그 표현을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말로 옮길 수 없는 그런 그 표현을 하면서 권영국 후보한테 이런 그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권영국 후보가 당황했잖아요. 저도 그냥 당황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저 정도의 수준의 정치인밖에 안 됐었던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요, 그게 가장 그 사악하고 교활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정말 그 부분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싶었다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한테 이러이러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재명 후보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만약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직접 물어보기가 그렇다면, 나중에 물어봤습니다만 이렇게 물어봐야죠. 이재명 후보가 차마 말로 옮길 수 없는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근데 네, 이재명 맞습니다. 후보는 말을 안 하고 그 차마 쓸 수 없는 표현을 입으로 옮겨요. 이건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아까 제가 유튜브 짤 같은 토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약간 그러니까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말이 돌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펜코를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준비를 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허은하 대표님도 펜코한테 많이 시달리셨겠네요. 너무 시달려서 저는 끊은 지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랑 같이 일을 하려면 펜코를 하루에 한 번씩은 봐줘야 돼요. 예전에. 근데 제가 12월 19일부터 모든 일이 시작됐거든요. 그 후로는 안 봅니다. 예. 맨 처음에는 또 펜코에서 엄청나게 또 막 엄청 좋은 띄워줬죠. 말도 예. 올리고 뭐 그랬을 텐데. 여신이었죠, 여신. 근데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만약에 혼나는 거면은 제가 반성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서 예. 네, 저는 반성의 말씀을 드릴 게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이번에 이제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대표님 가시고 또 김용남 의원도 곧 따라갔잖아요. 혹시 그 민주당 가는 것과 관련해서 두 분이 어떤 교감이나 이런 건 있으셨나요? 예, 서로 통화는 했었었죠. 아. 그러니까 간다 안 간다보다 우리의 미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저는 원래 다 소통을 잘했어요. 예. 조응천 뭐 이원우 의원님 다 소통했고 양양자 의원님도 소통하고 금태섭 의원님도 소통하고 왜냐하면 제가 관리형 대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당이 저희 당이 아니죠 이제 기존에 당시에? 있던 이 당시에 그 당 전체 아우르면서 화합하고 전 통합하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래야만 살 수 있었던 정당이었기 때문에 원래 소통을 잘했습니다. 특히 이제 김용남 의원님하고는 우리 창당 때부터 같이 이렇게 있었었기 때문에 대화 많이 하고 요즘에 또 어제 이후로 밤에 또 소통하면서 똘똘 더 뭉치지 이제 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대화했어요. 저희가 탈북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탈북자 신세다. 통화 자주 합니다. 혹시 개혁신당에서 더 오시겠다는 분들도 있나요? 저희 그 팀 허은아 함께 하셨던 그 저랑 최고위원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그 저랑 지도부 했던 분들 그리고 당원들도 한 분 한 분 지금 입당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입당하는 모습보다는 그냥 어저께도 좀 많이 다 입당하셨죠. 입당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허은하 대표님 소개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울컥했다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민주당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뭐 축하도 받고 격려도 받고 막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가장 이렇게 좀 울컥했던 뭐 그런 축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저는 현장에서 그냥 당원분들,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이신 것 같아요. 후보 지지자분들이 그냥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고맙다 하면서 제 손 잡아. 저는 그 생각만 해도 울컥한 거예요. 고맙다, 잘 오셨다. 저는 이게 울컥했어요. 그 자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많이 외로웠고, 그리고 진짜 진실이라는 게 밝혀질 수 있을까. 그 싸움이 7개월이었습니다. 되게 오랜 세월 동안 진짜 힘들게 싸워왔는데, 이분들이 나를 왜냐하면 저희가 서로 척지고 있었던 그리고 제가 수석 대변인 하면서 얼마나 또 공격을 했었습니까? 그럴게요. 근데 그 모든 과거를 이재명 후보한테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제 토론 보면서 제가 괜히 미안하고 울컥했는데 다 용서하신 거거든요. 자기 일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예전에 제가 같이 당대표였을 때도 뵀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당원들이 저한테 그래 주시니까 너무 따뜻하고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아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정치인이 국민을 위로해주고
국민에게 좀 기대세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많은 짐을 지어드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여튼 감사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후보께서도 말씀 많이 그러니까 저에게 좀 응원의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의원들 21대 같이 했던 의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내 그럴 줄 알았어. 민주당 올 줄 알았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너무 고맙고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는 것 자체의 모든 것이 다 감동입니다. 댓글도 저한테 공격하는 사람 많거든요. 요즘에도 오늘도 사실은 저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분의 꿈을 꾸다가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깨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좀 사실 힘들었거든요. 뭐 김상우 의원도 경험하셨겠지만 그러게요. 국힘에 있을 때랑 또 다른 게 있었는데 근데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에 그냥 감동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민주당은 실력으로 평가받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으로 진짜로 말한 대로 초심 잃지 않고 정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허 대표님은 이번 대선은 어떤 대선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저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란 종식해서 민주주의 제대로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회복의 봄. 이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모든 걸 정상적으로 돌려놔서 기껏해서 우리나라 K 문화든 여러 가지로 지금 성장해 나가는 선진국인데 정치가 이렇게 후진화된 것은 정치인들 반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 그 부분을 바로잡고 정치판을 제대로 개편해서 맨날 양당 양극재 얘기를 했는데 이 큰 정당에서 제대로 된 정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 민주주의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대선 출마 선언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올바른 나라, 상식적인 나라. 공정한 나라. 예, 공정한 나라.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왜 정당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되는지.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정당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가의 민주주의를 세웁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목소리를 내고 싶었는데 이 무소속으로 뛴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예, 목소리가 안 나와. 당장 지금 무소속 후보 등록하려고 그러면 돈 얼마 내야 돼요? 제가 처음에 6천만 원을 냈고요. 예. 그 뒤에 이제 본선거를 하면은 2억 4천을 내야 되는 건데 처음에 6천만 원을 6천만 냈어요? 냈습니다. 예, 기탁금. 아, 출마 선언만 한 게 아니고 등록도 하셨었나요? 그럼요. 그거 내야지 예비 후보로 뛸 수 있고 아, 같이 또 아이고야. 뛰다 보면 돈도 많이 드는데 그래도 저에겐 큰 도움이 됐었던 끝까지 뛰고 싶었지만 이건 내가 원래 목소리 내고 싶었던 게 이준석 후보에 대한 것을 보면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자 했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 거고 또한 준비 그리고 생각했던 대로 무조건 이게 도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 가지를 느꼈고 또 양당에서 계속 러브콜이 왔었는데 이제 고민하다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정치를 새로 바로잡는 거라면 이런 새로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그 정치를 하는 집단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사실은 보수를 안으셨잖아요. 개혁 보수들을 안고 또 어제 진짜 보수 또 민주보수 관련된 저희 공개선언도 했거든요. 또 그 공개선언에 대한 또 화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내가 생각하는 정말로 새로운 정치를 어쩌면 민주당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안고 포기한 거죠. 직접 등록까지 하셨군요. 네,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도 돌면서 예. 무소속이다 보니까 더 솔직한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국힘에 대한 얘기도 민주당에 대한 얘기도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큰 도움이 됐고 또 잠시라도 예비 후보로 제가 뛰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좀 성장한다라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좀 큰 그림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했던 그 시간 그리고 특히 팀 허은아가 10몇 명이서 뛰면서 한 거거든요. 아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은 영원히 못 잊겠네요. 못 잊죠. 못 잊고 지금 정당이 좀 쪼개진 면도 있지만 저희가 워낙에 다른 당에서 왔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동지다라고 얘기하고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전에 좀 멀리서 봤던 이재명하고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본 이재명하고 하고 좀 느낀 점 달라진 거 있나요? 저는
따뜻한 분인 것 같아요. 음. 네, 따뜻한 분인 것 같고 그리고 상당히 열심히 산 사람이구나라는 그래요. 느낌. 진짜 열심히 사셨고 예. 지금도 잠을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뛰고 간절함을 보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저도 학교 뭐 전문대부터 시작해서 박사까지 하고 이렇게 뭐 국회의원도 되고 교수도 되고 또 회사도 한 20년 경영을 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이 정치판에서는 특히 이 엘리트 집단을 좋아하는 보수 쪽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냥 과거에 내가 어느 대학을 다녔냐 이걸로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한때 잘 나갔다가도 살면서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그 뒤로 어떻게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걸 윤석열이가 그러니까요. 보여줬잖아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분이 무슨 전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도 우리한테 어떤 짓을 했어요.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고등학교 제대로 안 나와서 대학교 입학식 때 교복 입고 가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바닥부터 해가지고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러면은 되게 거만할 줄 알았지. 그래서 너무 겸손하고 상대하고 말했던 것을 특히 저는 작은 정당의 대표였잖아요. 근데 작은 정당의 대표의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시 한동훈 대표는 제 목소리 안 들었다니까요. 예방도 안 왔었고. 근데 그거를 와 저렇게 들어주고 듣기만 하겠지, 쇼겠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제가 1년 정도 지켜봤는데 말한 걸 지키려고 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 책도 한번 보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라고 봤을 때 정말 치열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기득권들이 싫어할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 들고 그런데 아직도 따뜻함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일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어려워서 쫓겨날 때 위로의 말씀도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은지심을 갖는 사람이라는 것에 제가 되게 미안했어요. 기존에 저는 좀 약간 악마화돼 있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봤었기 때문에 아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어쩌면 지금 이렇게 또 바뀌었을 수도 있고 뭐 이재명 후보는 그런 얘기 하던데요. 그 저격 있고 나서 완전히 저는 세상을 다시 봅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도 맞는 얘기일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좋은 얘기만 할 것 같은데. 정말 정치는 그 기술이 아니고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국민한테 다가가는 거 국민들은 알거든요. 아시죠? 제가 최근에 아주 대비되는 짤 2개를 봤는데 하나는 이준석이 봉하마을 갔잖아요. 근데 누가 참 편집을 잘 해놨던데 그냥 안 나오는 눈물을 막 억지로 짜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짜석 참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거 꼭 우는 척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좀 보기 싫었고 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때 어떤 사람이 노신사가 와가지고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군가 하고 봤더니 기자 출신인데 노무현 자기는 아주 지역의 조그마한 매체 기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끝나고 자기가 뭐 이렇게 엎드려서 막 이렇게 뭐 코드 이제 컴퓨터 뭐 이렇게 코드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이렇게 봤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보니까 다른 기자들이 다 나갔는데 자 이렇게 이제 다 나가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하고 마지막으로 악수를 하고 가시려고 안 가고 서 있었던 거래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분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자하고 다 악수했는데 이 기자가 지금 뭔가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준 거죠. 그런 대통령이었다면서 이런 대통령이면 한번 우리가 기댈 만하다라고 했는데 돌아가셨다고 펑펑 울었다는 그걸 보고 정치는 저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봉하마을 갔을 때 사회 보신 분도 우셨는데 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이렇게 후진화되는 게 그리고 저희가 X세대입니다. 중간에 다리로 잘 해야 되는 우리가
너무 못했구나라는 것 때문에 예전부터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은 저런 말씀을 저렇게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정말 눈물이 나고 죄송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도 그러니까 후진화되는데 저도 역할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없어서 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뛰었던 것,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정말 훌륭한 미래의 대안이다라고 하면서 그 실체를 너무 늦게 알게 돼서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했던 것도 제 잘못인 것 같아가지고 여튼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허은하 대표님 나오시니까 아주 응원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수영님 TV님께서 이재명 후보가 허은하 의원님 안아주는 거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별이맘님, 허은하 의원님, 이재명 후보님 많이 도와주세요. 전순희님, 허은하 의원님 생각이 참 잘 정리되신 분이시네요. 민주당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 오래 해주세요. 김정훈님, 허은하 의원님 영등포 나오세요. 제가 한 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구는 어디 지금? 원래 영등포 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최현일 의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신경 쓰시니까 예. 웬만하면 제가 지금은 당협위원장 아니니까 예.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대불린 혜영님, 허은하 의원님 이제 민주당에 뿌리 내려서 우리 이재명 후보 대통령 되시면 힘 모아 열심히 열일해 주세요. 좋은 정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할까요? 초이님, CHOI, 허은하의 꿈을 민주당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허은하의 꿈. 허은하의 꿈, 공정이죠? 네, 공정하고 국민들이 웃기만 하실 수 있는 거. 웃으면서 또 정치 바라보실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새봄 나라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시고 오라고 하는데도 엄청 많으실 텐데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좋은 기회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또 앞으로 본인의 정치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물론 부족한 많은 사람이지만 지속적으로 더 나아지는 그런 정치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행동해 주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되니까요. 평일이지만 가셔서 꼭 투표해 주시고, 그리고 6월 3일 본투표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 후보든 정치인들에게 너 좀 잘해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행동하셔서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약속했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감시하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이런 상황을 만든 정치인들 반성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 큰 목소리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식사 챙기시고, 지금도 점심시간이실 텐데 식사하시면서도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셔야 나라가 건강하다. 그리고 좋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정책들과 긍정적인 말들,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정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의 봄을 위해 예, 투표 회복의 봄을 부탁드립니다. 위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성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입민주당원 맞아요. 예,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 만나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90년